정부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단 한 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는데요. 경제부 김장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수도권에서 일단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2단계죠. 유지하되 만약 오늘처럼 확진자가 이제 1,200명 넘게 계속 나온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더 적용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도 유지됩니다. 일단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서울시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곳 26곳을 일단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51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운영 시간도 임시 선별 검사소의 운영 시간도 연장할 계획인데요. 또 각 지자체에서는 이 젊은 층이 많이 출입하는 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기업과 단체에서는 회식과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또 재택근무도 활성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또 서울시는 오후 10시 이후 버스 등 대중교통 20% 감축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버스는 내일부터 8일, 그리고 지하철은 9일부터 감축 운행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서울 홍대나 강남 등 인구 밀집 지역을 방문한 젊은 층이라면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죠. 네,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그렇게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집단 감염까지 유발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피해 보상까지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서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점검단이 100개 팀을 구성해서 불시 점검을 벌여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방역당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3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서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이제 3단계를 적용할 경우 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일단 기존보다 개인 방역은 강화가 되지만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제 방역 조치 완화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아하.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환자 수 기준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이제 3단계를 적용하면 예. 유흥시설 운영이 오후 10시까지 가능해지고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이에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기해 유흥시설 영업 금지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브리핑이 있었던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발언을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합 금지로 되어 있는 우용시설이 운영이 22시까지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체술 같은 경우도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건 방역 완화 조치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현재 개편 도입을 일주일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번 달부터 이제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두 번이나 연기가 되면서 국민적으로 좀 아쉬움도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급증 때문에 두 번이나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늦추면서 방역 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방역 당국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국내 발생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을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당시 이제 정체기를 보이니까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장기화 피로감 같은 거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새 거리두기를 개편해서 적용하겠다고 계속 예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새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이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 그리고 나중에는 8명까지 이제 확대된다는 방침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방역 조치 완화 기대감이 이제 국민들께서 커졌는데요. 예. 이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 경각심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선 이제 확진자 급증으로 또 두 번이나 새 거리두기 개편 적용 시점을 늦추면서 혼란을 또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역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기대했던 국민들에게서는 오히려 인내심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고 방역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나오는 신호들이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이런 조치에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의 최고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일단 정부가 내일부터 한 주간 일단 현재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만약 일주일 이 연장한 기간 중에 이제 갑자기 상황이 악화하는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4단계죠. 그걸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2, 3일 정도 상황을 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일평균 환자가 389명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이제 1,000명이 넘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새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오후 6시까지는 4명, 예. 이후에는 2명만 사적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또 클럽, 헌팅, 포차, 감성 주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금지, 또 나머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인원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예.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9월까지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만큼 예. 조금만 더 방역 수칙을 지켜 이번 고비를 잘 넘겨나가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고비 하루빨리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